최근 발표된 리포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조 대 한 중후반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진한 실적이고 주가에 크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은행 WM솔루션 박석현 부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 우리 시장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 상호 관세에 대한 유연성 시사로 안도를 하던 시장이 관세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자 투심이 위축됐는데, 장 막판에 매도를 외치던 외국인이 다시 또 매수로 네. 돌아섰거든요. 네.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한 국내 시장을 보고 있노라니 정말 현기증이 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게 상당히 좀 불확실성을 좀 높이고 있는데 한 3단계 정도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4월 2일 날 예정했던 대로 상호 관세는 이제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세도 시작은 그 부과는 4월 2일부터고요. 실제 이제 적용은 4월 3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품목별 관세도 이제 시작이 될 테니까, 일단 그 윤곽은, 그러니까 어떤 품목에 어떤 나라에 몇 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윤곽은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날 것으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 금융시장, 특히 이제 주식시장 관점으로 보자면 이 윤곽이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숫자가 드러나는 게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윤곽이 드러나면 1단계 불확실성은 좀 해소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4월 2일 이후에 상호관세가 부과되고, 상호관세가 부과된 다른 나라들이 반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국가 간 협상이 상당 부분 많이 일어날 것이고요. 이 과정 속에서 파열음이 나올 수는 있겠고, 이 부분이 좀 다시 불확실성으로 드러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 불확실성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관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 그 과정, 그 크기는 조금씩은 이제 줄어드는 과정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단계가 이 관세 효과가 실제로 지금 미국 소비 심리는 이런 것들은 많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소비 경기를 얼마나 위축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쳐서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관세에 따른 글로벌 무역의 위축 정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세 윤곽이 드러나면서 불확실성 크기가 조금씩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과정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계별로 관세 부과 이후의 시나리오를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섹터도 좀 압축을 한번 해보죠. 현대차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외 생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와, 지금 현대차가 굉장히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오늘도 주가가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의견이 확확 변하면은 우리도 어떻게 좀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지가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관세 유예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겁니까? 일단 뭐 현대차만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물론 현대차 그룹이 대미 투자,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같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 현대차 그룹과 미국 간의 어떤 계약이고요. 이 관세는 우리나라하고 미국 간의 어떤 그 협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독립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동차에 대해서, 해외 생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차, 이 회사들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도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 부품을 갖다 쓰기 때문에 여기에 관세가 붙는다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일지라도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 관련 주식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연성을 어느 정도 발휘하겠다, 그렇게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라고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일단 출발, 4월 2일 날 출발, 그리고 4월 3일 날 출발은 이 관세 부과를 좀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하고 미국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대차가 이미 미국 대미 투자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국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 어필을 할 수가 있을지, 이 두 가지 부분은 그 불확실성 부분을 좀 줄여주는 부분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확인 과정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4월 2일 관세 부과의 타격은 피해가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추후 업데이트되는 뉴스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 있게 유연하게 좀 예. 어떻게 잘 요리조리 잘 메이크업이 돼서 협상이 돼서 예. 잘 피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의약품 같은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우리 부부장님의 전망과 국내 증시 여파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관심은 좀 반도체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이 이제 반도체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지금 현재 반도체는 국제 반도체 협약에 따라서 다 이제 무관세로 이제 그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요. 만일 미국이 반도체에 진짜 25%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게 됐을 때, 이 반도체 생산 주요 업체들은 이미 그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이 관세 부분을 그대로 전가를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된다면 그 자동차하고는 좀 다르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미국 내에 생산 거점이 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미국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혜가 있는 반면에 이 반도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긴 하지만 미국 주요 업체들의 반도체 공급은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 업체 또는 대만 업체들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반도체 이 생산 업체들은 방침을 분명하게 이제 관세 부분을 제품 가격에 그대로 전가시키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그대로 관세가 부과됐을 경우에 미국 경제가 받는 타격도 만만치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에 중요한 소비나 물가에 미치는 임팩트가 좀 클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반도체 부분은 관세의 어떤 부과나 어떤 그 관세율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은 유연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품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이 반도체 업종만큼은 이 관세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2분기 이후에 제품 가격의 반등 가능성,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품 가격의 반등 가능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라고 하셨는데 조금은 반기를 들 수 있는 질문을 그럼 좀 해볼게요. 예. 미국이 일단 중국 기업을 겨냥해서 예. 관세 부과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중국형 매출이 높은 삼성전자의 타격도 예. 우리는 좀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또 현실이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4월 초 잠정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는 삼성전자 당장 실적 발표하면서도 컨퍼런스 콜은 그때 잠정 실적 발표니까 안 하겠지만 예. 관련한 수치를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좀 어떻게 좀 반응을 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잠정 실적 발표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닌데 다음 주 후반 한 3일이나 4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좀 늦춰지게 된다면 그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8일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은 네네. 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대체적으로는 4월 4일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영업이익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기준으로는 지금 한 5조 2천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전체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최근 발표된 리포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조대 한 중후반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진한 실적이고 이 부분은 주가에 크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1분기 실적 결과보다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기업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주요 연구기관이나 그리고 주요 이제 리서치 기관들의 어떤 전망치를 보게 된다면 반도체 주요 공급사들의 그 가격 정책이 2분기 이후에 가격을 한 10% 정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익 전망치 역시 2분기 이후 수치들은 조금씩 개선을 지금 보이고 있고,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올해 실적 전망치에 대한 어떤 전망치 개선폭은 크진 않지만 2026년도는 이미 가시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026년도 실적을 보기는 너무 멀지 않았냐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주가를 움직이는 포인트는 향후 12개월 실적 전망의 변화고요. 지금 현재가 이제 4월 달이 들어가게 된다면 26년도 실적치가 벌써 한 30% 이상은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당장 2025년도 실적 전망치의 변화가 다소 미미하더라도 2026년도 실적 전망치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움직여 주게 됐을 때는 이익 전망치의 모멘텀이 주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어떤 그 영향력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4월 중순부터
조금 더 모멘텀이 조금씩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 첫 번째 주가 또 변곡점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공매도 재개 이슈 관련해서 또 질문을 안 드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2월 말 대비해서 대차 잔고가 급증한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포스코 퓨처엠 등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 상황인데 공매도 시행 앞두고 준비 작업이라고 봐야 되는지 공매도 타깃이 될 종목들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공매도가 아무래도 대형주에 많이 이제 집중이 되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도체,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그리고 작년부터 좀 많이 오른 조선, 방산 이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약간 좀 업종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반도체 업종, 반도체 주가의 키포인트는 2분기 이후의 실적 전망치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공매도과 재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측에서의 어떤 공매도가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의 변화가 긍정적이라면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제한될 것 같고요. 반면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익 전망치가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매도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업황이나 이익 전망치는 괜찮은데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한 중간 정도 위치에서 공매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은행 WM솔루션 박석현 부부장과 전략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부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